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무원 경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것은 오히려 저보다 현장의 것들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 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결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산. 종래는 수익과 지출의 개수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은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은 그 1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한 그 개수를 확정하고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산상 사업의 집행 실적이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성과 예산에 반영하는 계속되는 단계의 일환인 것이고 예산 과정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 결산 승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할 때 의회가 결산 승인을 하기 전에 그 결산 승인을 위한 전 단계로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물론 일부 의원들이 참여는 합니다마는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결산을 행해서 그 결과를 결산 승인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전단계적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 과정을 한번 그 살펴보면은 이 우리 해견연도라는 게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마감되는 그 뭐 카렌다 스케줄에 따르는 것인데 12월 31일 해견연도가 마감이 되면은 모든 수익과 지출의 행위 그러니까 돈을 징수하는 행위, 돈을 지출하는 행위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의 행위가 마감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감이 되면은 그 지금 지방회계법령 내지는 지방제도법령상 1월 10일 날은 모든 예산은 단연도 예산 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모든 그 집행 결과가 마감이 되고 불용 처리되는 게 원칙이나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출 예산 중에는 사고 이유라는 경우가 생기죠. 또 우리가 예산상 승인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계속비나 맹수혈비 경우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할 때 이미 예산상 이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경우는 계속비대로, 이율비는 이율비대로, 세출 예산의 사고율은 사고율대로 그 이율 규모가 어떤 것이고 내용이 뭔지 확정하는 게 1월 10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은 외적인 출납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의 경우 회계 출납 사무가 전자식으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현장에서 징수하는 공무원들이나 징수원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세금을 수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수납한 현금을 금고에 납부하는 날짜가 1월 20일이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별로 서무 담당이라고 얘기되나요? 서무 담당들이 간소 운용비 등을 집행하다가 남는 금액을 정산하고 마무리하는 기간을 1월 20일 외회적으로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말 그대로 수익과 지출의 행위는 12월 11일 날 회계연도가 마감되면서 종료됐지만 그 사무 처리는 2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월 10일은 굉장히 유의미한 날짜입니다. 단순히 출납 사무를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고가 출납 사무를 마감, 즉 세입부 세출부를 마감하는 것을 누군가는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유촉하는 결산검사위원 또는 집행부장을 대신한 감사관 등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금고에 출석해서 그 현장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중앙의 경우는 매월 2월 10일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을 대동해서 함께 한국은행에 출석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의 세입부와 세출부에 마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여 지자체의 경우도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출납 사무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지자체장들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3월 20일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대로 80일 이내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좀 서둘러 했네요. 하고 3월 20일 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지방의회가 유촉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한 바에 의하면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하는 공문이 없어요. 공문이 없고 결산검사장에 결산서 등 결산서 첨부 서류 등 관계 서류만 비치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식 공문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월 20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는 결산검사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의회에서 유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기초의 경우는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기초는 3인 내지 10인, 광역은 7인 내지 20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는데 주로 종래 결산검사위원들로 유촉에 대해 참여하는 경우를 보면은 공인의 계산이나 세무사는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만은 그 외에 전직 공무원 외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석은 보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서 다른 지자체의 결산검사위원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전문가, 외부 지자체의 거주 주민인 외부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될 것이다. 이는 뭐냐면은 지자체 주민들로 위촉이 되다 보니까 지역 연구소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문이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가 종료되면은 결산검사위들은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 공고에 좀 문제가 좀 있는 듯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고란 예를 들면은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 공고를 많이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도 간보 게재 등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사실을 통보하거나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이를 수신할 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보에 게재하거나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일정 기간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은 수신인이 그 공문이나 사실, 자료 등을 수신한 걸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고를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방의회에 주민이 접촉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열기만 하면 바로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의견서가 바로 떠서 원튼 원치 않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공고인데 지금은 그렇게 공고가 되지 않고 공지사항 등을 찾아서 클릭해서 한 단계 더 찾아 들어가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공고의 취지에 충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고문을 해당 지자체의회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바로 공고문이 떠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결산 승인을 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지자체의 총선이 6월 1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정례회의 결산과 함께하는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산 승인도 상반기가 지난 9월 내지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중심 활동은 결산검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결산검사라는 게 독자적인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 결산검사의 목적은 결국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외부적 전문가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말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듯이 결산 승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의 연장이라고 그 의미를 봐야 될 것이고 그 결산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회의 결산 심의는 별도의 단계로서 결산을 승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나 요령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거를 다시 강의하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결산심의 요령, 김사 기법도 좋습니다. 매뉴얼도 좋고 그런 과목으로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6월 1일 날 총선이 끝나서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함께하는 세미나 등 연찬회 등이 있을 텐데 그런 연찬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 2박 3일 정도의 시간 중에 두세 시간의 예산 결산 과정이나 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두세 시간의 강의로서는 예산 심의는 말할 것도 없고 결산 심의, 즉 결산 검사 등도 충분하게 공부가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연찬회를 다녀온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예산 심의나 결산 심의 등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의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 결산 승인 절차로 계속되는데 결산 승인은 결산서 접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결 및 그 부대 의견 등의 집행부 통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결산 검사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결산 검사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지방의회가 이초강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 의뢰한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하여 수익과 지출을 하고 기출을 확정하고 그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은 당의 지방의회가 결산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고 검사위원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사기간은 보통 20일 내지 30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검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자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20일 내지 30일 동안 결산 검사 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 검사나 결산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의 감사원의 경우 감사 전문가인 감사관들로 하여금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무려 40여일에 걸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은 일정 기간에 잠시 위축되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20일 내지 3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결산 규모를 검사하라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서부터 5월 20일까지 한 40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40일까지 확장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금 그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을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즉 말해서 미국식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한 워크데이 근무 시간에만 일하는 걸로 해서 30일 내지 40일 정하면은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검사 기간을 30일로 하더라도 그 30일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30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결산검사 제도는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했는데 1년에 2번의 임시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실시하던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이제 결산검사위원 제도로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산검사 제도는 연고성을 탈피하기 위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 전문성을 결산 승인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성, 객관성의 외연 확보에 나아가 결산검사위원들을 참여시키면서 지방자치에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고루 지방자치단체 결산활동,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 이축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그 2월 10일 자치사무가 안료되기 이전에 이촉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장이 추천하는 그 제도는 지양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나 이 뭐 조례를 보니까 집행부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뭐 1인 이상을 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뭐 결산검사위원 제도가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서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결산검사위원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종래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행도 옳지 않고 의결의 추천이나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뢰를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결산검사 의뢰 공문서가 없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국회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은 국회에 지난 연도 결산검사 의뢰를 하면서 대통령이 공문에 의한 결산 승인 의뢰를 하지 않고 결산서와 증빙서류만 국회 각 위원회의 본회의에 배포하는 그런 행위를 연상한다면 있을 수가 없고 국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결산 승인 의뢰서에는 정부의 대표해서 대통령의 의뢰 공문이 붙어야 하듯이 지자체의 경우도 지자체장의 결산검사 의뢰 공문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그 지방자치법령에 보면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좀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대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의 구성과 결산서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 그리고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산이란 당해연도 예산에 관한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구성이나 예산 체계와 무관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그 기본적인 중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서의 구성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결산 그 검사나 결산 승인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는 결산검사사항을 또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결산 활동을 보면은 결산검사도 그렇고 결산 승인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 84조가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예산서 구성이나 결산서 구성도가 관련하고 관련 그 지방자치 법령에 비춰볼 때 뭐 크게 무리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여러 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4조가 과연 이걸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위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여기서 또 하나는 그 결산서 구성에 보면은 재무제표라는 게 이게 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종래에는 그 재무제표라는 게 없었고 최근에 그 국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그 지방 재정 예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재무회계 방식을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이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앞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종래에는 예산회계, 즉 말해서 현금주의 단식북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에 의해서만 예산회계 결산을 했는데 이제는 기업회계, 발생주의 복식북이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일정 기간은 예산회계와 그러니까 단식북이와 기업회계, 복식북이 방식을 병행을 하지만 언젠가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예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자체 단체장 집행부의 경우도 그렇고 지방의회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결산서가 이제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작성되고 결정되고 심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기업회계 방식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고 전담 부서도 직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산서 외에 결산서 첨부 서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 결산서는 당연히 그 결산 검사의 대상이 되는 거. 정말 결산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결산 개요, 재무제표, 세입세출, 성과 보고서, 성인지 결산, 뭐 채권 채무, 공유재산, 그다음에 기금, 등속 기금 운용 계획 등을 이제 포함하고 그 외에 그 결산서에 첨부되고 있는 첨부 서류입니다. 2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산서의 결산 검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화면이 흐려 죄송합니다만은 기초의 경우입니다. 기초의 경우이고, 이거는 이제 뭐 지자체의 경우인데, 이게 실명이 되어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방회계법에 결산검사위원들은 실명을 공개하게 돼 있고, 공고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공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대표위원하고 일반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검사의 담당 업무 분야가 지금 이 경우는 총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 성과 보고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여준 예산서의 구성이나 결산서의 구성 내지는 결산검사 사항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그것과는 흡사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사무 분석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해야 될 분야가 다소는 모호하다. 구분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0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산검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가 공인회계 전문가이니까 재무제표는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채권 채무라든가 그 외에 기업회계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부분은 공인회계사인 결산검사위원이 전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사는 지방세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부가징수 등 세입의 부가징수 등 업무를 전담해야 될 텐데, 지금 세무사나 회계사도 다른 결산검사위원들과 똑같이 일반 사항도 다 하고, 또 일반 결산검사위원들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똑같이 세무나 지방세나 재무제표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결산검사를 내실하고 전문가별로 전문 분야를 전담해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전문화되게 하는 데는 애로가 있는 사무 분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우리의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예산에 포함되는 기금을 포함해서 이들의 구성과 내용을 카테고리에서 아까 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예를 들면 성인 전문가, 외부 전문가, 전직 행정공무원 등을 전문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중고표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산총칙 분야는 예산총칙에서는 이용이나 기능별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총칙은 이게 조문화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 예산 집행 규준입니다. 거기에는 세입세출도 있고 괴속비도 있고 맹시혈비 관련도 있고 기타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집행에 준구가 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 관한 것도 분명히 결산검사 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도 이쪽이 안 돼 있고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도 지방세 관련 세무사가 전담해야 되는데 세무사가 전담하지도 않고 세무사가 위촉되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물경 많게는 15개 내지는 세부 항목으로 하면 물경 40, 50개 이 분야가 나옵니다. 그중에 뭐 대충 제가 중요한 부분을 범주화했습니다만 보시면은 주요 사업, 그 다음에 민간 보조 사업, 민간 위탁 사업, 투자 사업, 출자 출연 사업, 위원회 운영, 행사성 운영,
생사성 사업, 그다음에 장기 계속계약 사업, 공공체육, 교육문화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시설 관리 설치 사업, 사고 이월, 수입 대책 경비, 세계 응용, 왜냐하면 예산 집행 잔해. 근데 이제 세계 응용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 잔액, 사실 실질적으로는 불용액이죠. 불용액인데 지방자치단체 243개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2021년 회계연도 불용액이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계획에 보면은 15조 8,12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 검토가 미흡했다. 그 다음에 계속비, 명시월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 다음에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에는 성인지 전문가가 사실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근데 여기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첨부 서류로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그 다음에 금고, 특별회계, 재무회계, 기금 등에서 크게 15개 범주로 카테고리 할 수 있고, 다시 보지만 세출 분야는 지금 제가 대충 예시한 것만도 10개 분야가 넘죠. 그렇다면은 그 결산검사위원들의 사무분장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분야로 분장이 돼야 될 텐데, 아까 봤지만 종래 우리가 했던 그 사무분장을 보시면 10명의 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부르다고 늦게 강범인 번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임의로 아무거나 본인이 관심 갖는 걸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제시한 결산검사 검사 분야의 그 중고 툴에 비추어서,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회 결산서입니다. 경기도의회 결산서는 제가 경기도의회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결산서를 한번 제가 일본에 일별하면서 이걸 정리했던 사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선 총칙 부분에는 6조에 이용 부분이 있는데 이용에 관한 부분이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검사 표지인데, 저는 여기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자칫 법령 어디에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은 없고, 다만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령,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결산검사위원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 중에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위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있지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없고, 뒤에 다시 살필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면은 공문서를 책임지고 작성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경기도지사라든가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든가 특위위원장이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그러면 검사위원이 아까 봤지만 10명인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책임자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 이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뒤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의견서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는 자, 결산검사 의견서를 달고 연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적시했습니다. 왜냐?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안에 다수의 결산검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서를 만들었지만 이걸 종합하고 책임지고 제출하는 사람은 대표위원이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산검사 의견서의 목차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데 79쪽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개선 권고사항이 22건입니다. 2건이 있는데, 우선
경기도의 경우는 결산서에 나타난 회계 규모만 해도 28조 원이고 기금을 포함하는 경우에 33조, 통합재정인 경우는 50조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8조를 결산한 결산검사 의견서, 그것도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해서 20일 동안 활동한 결과가 79쪽에 22건의 권고 의견이라는 게 뭐 양이 적다고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허술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국가의 경우 감사원이 내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뭐 여러 책에 의해서 뭐 수천 페이지 내지는 육박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수석 전문의나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검토 의견서만도 수천 쪽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물론 규모야 국가만큼 수백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상 규모나 참여하는 결산위원회 수나 기간에 비추었을 때 우선 양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자, 그리고 이원 예산 총칙 이용 규정에 관한 그 검토 의견 중에 적어도 그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른쪽에 제시한 국가 예산 총칙에 나타난 이용 규정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 정책 사업이라든가 그 대상목을 이렇게 특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지자체의 경우에도 목이 특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목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가 정책 사업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을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개선 공고 사항이 이렇게 22건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예산 대상별 그 중고로 이렇게 보면은 중고에 비추어서 실제로 결산 검사했던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예산 총칙에 관해서는 총칙 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차입금이나 이용이나 기능별 결산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도 세입금 과다 환급, 결손 처분 등 속으로 세입의 그 추계 내지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에 관한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체납 결손 처분도 좋습니다만은 체납된 세입액에 대한 징수술책이라든가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검토가 없다.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의 부분에 아까 제가 10개 부분, 11개 부분을 대강 예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주요 사업 경우에 경기도에 10조 2,154, 그다음에 민간보조 위탁 사업이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사업, 출자 출연 사업,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 계약 사업, 공공체육 설치 시설의 설치 관리 사업, 그다음에 사고 이율이 506억, 그다음에 세계 잉여급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검토가 미흡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세출 사업 검사 의견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소 의미 있지만 규모가 일천하고 특히 교섭비 같은 경우는 109건에 5,916억, 그 다음에 일반이 91건 5,263억, 그 다음에 명시이율비가 총 444건인데 이율이 총 444건인데 명시이율이 1,076억에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도 482억을 결정해 가지고 58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도 지금 성과지표 목표 실정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그 성과보고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개선 의견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여기에는 적어도 성인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없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상황, 그 다음에 결산 첨부 자료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 체류, 채권 및 채무,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금고, 특별회계 등에는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도
회계 처리 부적정에서 2건의 지적 사항이 있고 기금의 경우도 법정 의무 적립 준수 안 했다. 기금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전문형 검토보고, 위원회 질의답변 의결, 의결의 종합심사, 전문형 검토보고, 위원회 질의답변 의결, 본회의 위원장, 의결위원장 심사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정부 이송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전 단계에 있어서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점을 두었고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결산 심의 내지는 결산 심사와 관련한 별도의 주제로 2시간 내지 3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결산 승인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보았던 현행 결산검사 제도에 나타나고 있는 미흡점, 개선점, 관련된 법령 내지 조례 등에 대한 개선 공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